자, 이번에는 mechanical waves, 그러니까 기계적인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챕터 15입니다. 기계적인 웨이브라고 하면 14장에서 배웠던 그 오실레이션 하는 그러한 펜들럼이나 아니면 스프링에 달려있는 매스, 이런 것들이 쭉 옆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하나의 스프링을 우리가 잡아당겼다 놓으면 그 진동이 옆에 있는 스프링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아니면은 그 바다에서 물 표면의 파도 같은 것도 보면 표면 장력 때문에 물 표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을 우리가 진동을 일으키면 표면 장력들에 의해서 물 표면의 그 바이브레이션이 공간상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오실레이션 하는 바이브레이터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하나의 오실레이션 하는 그 오실레이터가 다른 옆에 있는 오실레이터들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과정, 이거를 이제 웨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웨이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줄을 따라서 우리가 줄을 아래 위로 흔들면 줄을 따라서 이 운동이 전달되죠. 왜냐하면 줄은 서로 붙어 있으니까,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서로 그 옆에 있는 줄의 성분들이 그 전이나 후의 성분과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한쪽을 흔들면 그 웨이브가 줄을 따라서 옆에 있는 줄의 모션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건 이제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진행 방향의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롱디튜지널 웨이브는 진행 방향하고 같은 쪽으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는 오실레이션, 그런 웨이브를 롱디튜디널 웨이브라고 하죠. 지구에서 지진이 나면 그 지구 껍질을 통해서 트랜스버스 웨이브랑 롱디튜디널 웨이브가 각각 전파를 하죠. 그래서 먼 지역에서도 그 earthquake를 금방 감지할 수 있게 되죠. 그것도 역시 횡파, 종파를 말하는 트랜스버스 웨이브 아니면 롱디튜디널 웨이브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에너지가 지표를 따라서 전달되게 됩니다. 물 표면도 역시 붙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고, 그 부풀어 오른 게 옆에 있는 물 분자에 전이가 되죠. 그래서 웨이브가 만들어져서 웨이브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웨이브의 특징은 프로퍼게이션 하는 스피드 V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흔들면 이 움직임이 다른 쪽으로 전파되는데, 이 전파돼서 퍼져나가는 속도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V가 됩니다. 미디움 자체는 왕복 운동을 하고 에너지는 전달되지만, 퍼져나가지만 그 미디움 자체는 움직이지 진동만 하고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웨이브가 퍼져나가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웨이브 자체에 에너지가 수반되고 되고, 웨이브가 퍼져나가면서 에너지가 동시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티피컬한 모델이 이런 모델이죠. 이 와이어가 일정한 텐션을 가지고 이 매스 M에 붙어 있고, 매스 M이 스프링에 다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매스를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릴리스를 하게 되면 이게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겠죠. 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션이 이 텐션, 그러니까 줄의 텐션을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수평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웨이브의 몇 가지 그 데피니션이 있는데, 지난번에 싱글 오실레이션 모션에서 T는 1 over F였죠. 이건 데피니션입니다. 그 period T는 frequency F의 역순입니다. 그래서 T는 한 번 오실레이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 F는 초당 얼마나 많은 횟수로 오실레이션 하는 숫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당 오실레이션 하는 숫자가 100번이다. 그러면 한 번 오실레이션 하는데 걸린 시간은 100분의 1초가 되겠죠. F하고 오메가의 관계는, F는 프리퀀시고 오메가는 각속도가 되죠. 그래서 한 번 오실레이션 하는데 각도는 2파이를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F가 됩니다. 그래서 F는 오메가 나누기 2파이. 그래서 F분의 1은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는 2파이를 주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뭘로 나눠야 돼요? 2파이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메가로 나누면 되죠. 오메가는 각속도니까. 그래서 2파이 F는 오메가가 데피니션이죠. 되니까 T는 2파이 나누기 오메가 이렇게 되죠. V는 뭐냐? 속도, 파동의 전파속도 V는 한 주기 동안에 퍼져나가는 파의 거리죠. 그래서 속도는 파장 나누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T가 F분의 1이니까 람다 나누기 T는 람다 곱하기 F가 되죠. 그래서 파의 속도는 초당 얼만큼 오실레이션 하는 숫자, 프리퀀시죠. 초당 100번 오실레이션 하는데, 한 번 오실레이션 할 때마다 10cm를 간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cm, 아니면 0.1m. 그래서 10m per sec가 되겠죠. 프리퀀시가 100이고 람다가 0.1m면 속도가 10m per sec가 되겠죠. 그 람다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그 줄이에요. 스프링에 그 매달려 있는 매스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매스에 붙어 있는 와이어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스프링이 움직이면 그 모션을 따라서 와이어를 통해서 웨이브가 전파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T=0일 때 보면 프리즈를 시키는 거죠. 사진을 찍었다고 보면 됩니다. 오실레이션 하는 거를 딱 사진을, 스냅 사진 딱 찍으면 이렇게 T=0일 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8분의 1 시간만큼 지나면 이제 이게 다시 위에 맨 꼭대기에 있다가 코사인 오메가 t 있다가 t가 0일 때는 그러니까 코사인 1이게 되겠죠. 맥시멈 코스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이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줄어들었죠. 이제 8분의 2t면 4분의 1t죠. 피어리어드의 4분의 1점에선 이게 맥시멈에서 제로 앰플리튜드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4분의 1, 8분의 1t가 지나가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8분의 4t가 되면 미니멈이 되죠. 그래서 맥시멈에서부터 플러스 맥시멈에서 마이너스 맥시멈, 그러니까 미니멈짜리까지, 맥시멈에서부터 미니멈까지 걸리는 시간은 8분의 4t, 그러니까 2분의
t, half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미니멈 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다시 0으로 되는 지점은 8분의 3t. 여기 0이 되는 지점이 4분의 1t, 0, 4분의 1t에서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4분의 1t가 지나면 미니멈,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1t가 지나면 0, 다시 4분의 1t가 지나면 아까 그 자리 맥시멈이 됩니다. 그래서 0서부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t까지 되면 컴플리트한 오실레이션이 원 피리어드를 동안 제자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동안에 파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파가 진행하죠. 그래서 같은 지점을 보겠습니다. 같은 지점이 요 미니멈점이 이렇게 움직였죠. 여기서 x가 같은 지점을 지금 찍은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이 미니멈이었다가 8분의 1t에서 조금 올라온 거죠. 조금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8분의 2t에서는 0이 되고 조금 올라갔다가 8분의 4t, 2분의 1 half 사이클에서는 맥시멈, 미니멈점이 맥시멈이 되죠. 근데 이 미니멈점이 시간에 따라서 x축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추적하면 요 점이 미니멈점이죠. 여기서 미니멈, 다시 미니멈, 이 미니멈이 되죠. 그래서 오리지널한 미니멈이 요 지점인데 요 지점으로부터 한 사이클이 지나면 요 미니멈이 쭉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미니멈이 왔지만 요 지점이 사실은 요만큼 이동한 거죠. 그 이동 거리, 그러니까 t가 complete one cycle를 도는 동안에 그 미니멈 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 요 거리가 람다가 됩니다. 이게 웨이브 랭스, 한 번 오실레이션 하는 동안에 지나간 거리가 되죠. 그래서 한 번 오실레이션 할 때마다 지나가는 거리, 이게 람다가 됩니다. 자, 람다 뭔지 알았죠? 웨이브가 지나가는데 한 번 오실레이션 하는 동안에 지나간 거리가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 곱하기 F를 하면 100번 오실레이션 하고 1초에 100번 오실레이션 하고 한 번 오실레이션 한 때마다 1m씩 간다. 그러면 초당 100번 100m 가는 거죠. 그래서 100m/s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가 한 번 오실레이션 할 때 간 거리 미터가 되겠죠. F는 한 번 초당 오실레이션 하는 숫자. F는 1/t가 되죠. 그래서 람다 오버 t가 뭐예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죠. 그래서 캐피털 T 시간 동안에 간 거리, 람다. 그러면 T분의 람다가 속도가 되죠. 그래서 1/t가 T분의 1이 F니까 다 있으면 람다 곱하기 F가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의 속도는 람다 곱하기 F다. F는 뭘로 정해져요? 요 드라이브 하는 스프링의 프리퀀시 F로 하는 또는 오메가. F는 오메가 나누기 2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스프링 콘스탄트가 K고 매스가 M이면 오메가는 뭐죠? 스퀘어 루트의 K 나누기 M이잖아요. 그게 오메가였죠. 그래서 스프링의 매스 M이 달려있을 때 스프링 콘스탄트가 K면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의 M분의 K 이렇게 되죠. 그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하는 프리퀀시에 따라서 오메가는 결정이 되고 람다는 그 와이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와이어의 특성에 의해서 한 번 오실레이션한테 퍼져나가는 그 거리, 그게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드라이브하는 프리퀀시 또는 오메가는 드라이브하는 사람 마음대로고 그 드라이브하는 그 프리퀀시가 정해지면 이 와이어의 특성에 의해서 람다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longitudinal wave인데 longitudinal wave의 typical한 example은 sound wave죠. 공기 중에서 pressure wave, sound wave인데 여기서 멀쩡한 공기를 피스톤으로 갑자기 확 밀어주면 이 밀어주는 그 공기의 밀도가 압축이 된 그 프레셔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이 된 거하고 그 다음 컴프레션 자리까지 그 거리가 람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 프리퀀시는 우리가 우리가 그 드라이브하는 프리퀀시, 우리가 목소리로 특정한 프리퀀시를 내거나 아니면 악기로 특정한 프리퀀시를 내면 그 바이브레이션 하는 프리퀀시가 공기중을 타서 전파하게 되는 그 속도는 똑같죠. 웨이블랭스 그 프리퀀시에 관계없이. 그래서 속도는 공기 중에서 공기가 그 사운드가 프로퍼게이션 속도는 똑같고 F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람다가 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100Hz로 오실레이션 시키면 람다가 얼마인지가 속도가 우리가 공기 중에서 사운드 웨이브의 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람다를 우리가 추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longitudinal wave죠. 이렇게 해서 t = 0일 때 이렇게 피스톤을 갑자기 확 밀어서 압력을 가하면 이 압력이 기체 내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진행 방향으로 프로퍼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공기가 조금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있던 공기의 분자들도 좌우로 바이브레이션 하고 그 웨이브가 오른쪽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자, 티피컬하게 우리가 262Hz로 공기를 바이브레이션 시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스프링에 우리가 매스를 달아서 마음대로 오실레이션 시키듯이 여기에 피스톤에 우리가 그 왕복 운동을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퀀시가 262Hz. 프리퀀시의 단위는 헐츠죠. 헐츠는 1/second입니다. 그래서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그 숫자가 되죠. 그래서 람다는 람다 곱하기 F가 V였죠. 아까 V는 람다 곱하기 F입니다. 그래서 프리퀀시가 정해지고 262Hz V가 344m/s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V가 사운드 웨이브의 속도가 344m/s고 그거를 오실레이션 하는 사운드 웨이브 프리퀀시를 우리가 262Hz로 정해주면 람다가 우리 나눠주면 되니까 1.31m가 됩니다. 헬츠가 344Hz면 딱 1m가 되겠죠. 람다가 1m 되겠죠. 이게 344의 두 배만큼 빠른 프리퀀시, 그러니까 688Hz로 오실레이션 시키면 람다가 0.5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웨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프로퍼게이션 속도가 t분의 람다 또는 람다 곱하기 f다. 이게 중요한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람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람다는 한 번 오실레이션 할 때 웨이브가 진행한 거리. 그게 람다의 정의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한 번 여기서 그 미니멈서부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미니멈으로 떨어지는 그동안에 요 지점이 이동한 거리 이만큼 되겠죠. 자, 사운드 웨이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죠. 그게 피어리드 t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 그 점이 요렇게 한 바퀴 돌아올 동안에 요 지점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파란 지점을 보면 파란 지점이 하이 프레셔 리전인데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점 옮겨가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이 프레셔의 X점이 여기였는데 그게
원 피리어드 지나는 동안에 요 지점이 하이 프레셔 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른쪽으로 쉬프트 돼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람다가 됩니다. 여기도 미니멈 점이 점점점 이동해서 여기 계속 같은 미니멈 점, 여기도 미니멈, 여기도 미니멈, 여기도 미니멈. 그래서 계속 같은 지점을 추적해보면 여기가 있는 거죠. 한 사이클 돌아오는 동안에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사이클 됩니다. 코사인 웨이브의 그 사이클과도 같은 수학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웨이브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웨이브의 수학적인 그 표현은 x와 t의 동시에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a 코사인 2파이의 x 나누기 람다 마이너스 t 나누기 t 캐피털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웨이브랭스죠. 자, x가 0서부터 람다까지 변하면 이게 0서부터 1까지 변하죠. x 오버 람다는 x가 0서부터 람다까지 변한다 그러면 x 나누기 람다는 0서부터 1까지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 0서부터 1까지 변하는 거에다 2파이를 곱하면 코사인이 2파이 움직이니까 한 사이클이 되겠죠. 동시에 t가 0서부터 캐피털 T까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t 나누기 캐피털 T는 0서부터 1까지 움직이겠죠. t 캐피털 T로 노멀라이제이션 시켰으니까 그러면 2파이를 곱하니까 역시 한 사이클.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한 사이클은 캐피털 T. 포지션 x 도메인에서의 한 사이클은 람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한 사이클 요걸 보죠. x축으로 한 사이클이죠. 미니멈에서부터 미니멈까지 요 거리가 한 사이클. 요게 람다. 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죠. 이게 역시 캐피털 T. x를 람다로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t를 캐피털 T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t가 0부터 캐피털 T까지 x가 0부터 람다까지 움직이면 2파이만큼 움직이니까 코사인이 컴플리트한 사이클이 형성이 되게 되죠. 여기서 특별히 x를 바깥으로 빼서 2파이 나누기 람다를 하면 그게 x 앞에 붙는 코에피션트죠. 그게 2파이 나누기 람다 요 값을 k라고 하고 웨이브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t 앞에 붙는 숫자는 2파이 나누기 캐피털 T 2파이 나누기 캐피털 T 요게 뭐예요? 오메가죠.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다 있으면 요 식은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식이 되고 x가 0부터 람다까지 가면 kx가 2파이가 되고 t가 0부터 캐피털 T까지 되면 오메가 t가 0서부터 2파이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코사인 2파이는 한 사이클이 되니까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x축으로 한 사이클을 움직이는 건 x가 람다가 됐을 테고 그 다음에 t축에서 한 사이클을 움직이는 거는 t가 캐피털 T가 될 때 2파이가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가 2파이 오버 t니까 2파이 오버 t에다가 t를 곱하면 2파이 역시 k가 2파이 오버 람다니까 2파이 오버 람다 곱하기 람다를 하면 2파이 스팬이 돼서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웨이브 넘버가 지금 k 값으로 정의되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개념이 뭔지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자, 요거를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t를 픽스 시키면 x에 관한 펑션이 되죠. f는. t를 0으로 해버리면 요거는 2파이 x 오버 람다가 돼서 x축에 관해서 플롯하면 람다가 피리어드가 되게 됩니다. 동시에 x 이퀄 제로로 픽스 시키면 t에 관한 펑션이 되죠. x 이퀄 제로로 놓으면 마이너스
t 오버 캐피털 T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똑같죠. 그래서 2파이의 t 오버 캐피털 T가 되죠. 그래서 t가 0서부터 캐피털 T가 되면 코사인이 컴플리트한 사이클을 그리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거를 이제 표시한 겁니다. 요 초록색 부분은 속도, 그 브라운 부분은 acceleration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x가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죠.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면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미분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고 마이너스 여기 오메가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에서 플러스 오메가 a 사인 이렇게 되죠. 이걸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acceleration이 되죠. acceleration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를 곱해줘서 마이너스 오메가 되고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ay는 이게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어떻게 가속이 되는지 그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0에서 0에서 가속이죠. 그럼 여기서 t=0에서 0의 가속은 코사인 kx니까 x에 따라서 가속이 정해지게 되겠죠. t=0을 다시 집어넣으면 포지션은 코사인 k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피드는 사인 kx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인 kx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V가 맥시멈이 이 지점이죠. 그래서 V를 그리면 V는 이렇게 사인 펑션이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A 코사인 세타니까 어떻게 돼요? 포지션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 이렇게 반대. 그래서 이 지점의 엑셀러레이션은 0이 되겠죠. 포지션 Y 값하고 같게 됩니다. AY는 Y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만 곱한 값이 돼서 방향은 반대고 매그니튜드는 똑같게 돼요. 자,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포지션, velocity, speed, acceleration. X와 T에 관한 통계. 지금 이게 지금 X에 관한 거니까 T를 픽스시켜서 T = 0으로 놓은 거예요. 0이나 뭐 아니면 다른 뭐 상수로 놓을 수 있는데 t = 0일 때를 지금 플롯한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f가 코사인 2파이 x 오버 람다 마이너스 t 오버 캐피털 T죠. 그럼 이게 어떤 함수인지 한번 봅시다. t = 0으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에 7분의 1씩 움직여서 캐피털 T까지 원 피리어드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 t = 0이면 그냥 코사인 펑션이죠. x에 관해서 코사인 펑션 이렇게 그려집니다. t가 7분의 캐피털 T면 이게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x 나누기 람다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7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거죠. 오른쪽으로 요 코사인 함수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합니다. 7분의 1만큼. 7분의 1의 람다만큼 움직입니다. 또 7분의 2가 지나면 여기가 x 나누기 람다의 7분의 2가 되겠죠. 람다로 통일하면 람다분의 x 마이너스 7분의 1 람다죠. 그래서 7분의 1 람다만큼 t가 7분의 1 캐피털 T만큼 진행하면 x는 7분의 2 람다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7분의 3 캐피털 T만큼 시간이 흐르면 7분의 3의 람다만큼 오른쪽으로 이 웨이브가 시프트 되는 걸 보여요. 그래서 T가
캐피탈 T만큼 움직이면 이게 1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람다만큼 시프트하게 됩니다. 람다분의 x 나누기 1이 빼기 1이니까 람다분의 x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분모를 람다로 통일하면. 그래서 람다만큼 x축으로 시프트된 함수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마이너스니까 웨이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x에다가 요만큼의 시프트를 주어 마이너스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 오버 람다 플러스 t 오버 캐피탈 t면 이 웨이브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프트가 왼쪽으로 되는 그걸 만약에 이게 플러스라고 그러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거고 플러스면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웨이브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플러스인 경우인데 오리지널 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보면 t = 0일 때 이렇게 됐다고 보면 t가 7분의 1 캐피탈 T 되면 여기 7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로 분모를 통일하면 람다 분의 x 플러스 7분의 1 람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웨이브가 왼쪽으로 7분의 1 람다만큼 시프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t가 캐피탈 T만큼 되면 전체 웨이브가 왼쪽으로 람다만큼 시프트하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요 웨이브가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사인 안에 들어 x와 t와의 관계에서 이게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건지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펑션인지 우리가 수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게 t가 지남에 따라 페이스 시프트 양이 마이너스 페이스 시프트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플러스가 되면 요게 시간이 커짐에 따라 플러스 페이스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게 되죠. 어떤 펑션의 시프트를 x 대신 x 마이너스 x0를 대입하면 오른쪽으로 x0만큼 시프트하는 펑션이 되고 x 대신에 x 플러스 x0를 하면 펑션을 왼쪽으로 x0만큼 시프트한 펑션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왼쪽으로 진행하는 펑션, 마이너스가 되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펑션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t가 증가할 때 x도 증가해야 콘스턴트가 유지되죠. 제로 페이즈 x분의 람다 마이너스 t 캐피탈 T분의 T 요 값이 0이 되는 부분을 찾으면 이 0이 되는 부분 코사인 0이 되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픽이 시간이 지나면 요 0이 되는 지점이 어떻게 돼요? x가 t가 증가하면 x도 증가해야 요 부분이 0이 되죠. 그래서 시간이 증가하면 x도 증가해야 픽이 코사인 제로점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t가 증가할 때 똑같은 페이즈 코사인의 그 안에 그 파라메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t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해야지 그 픽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법. 그에 반해서 t가 증가하면 이게 0이 되려면 x가 감소해야지 똑같은 픽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t가 증가할 때 x가 감소하게 되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의 식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웨이브 펑션은 코사인에 그 전에 오메가 t만 있었던 거에 비해서 여기 x가 들어가는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여기서 보나했지만 t가 증가하면 x가 증가해야지 요 코사인 안쪽에 파라미터가 콘스턴트로 유지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오른쪽으로 t가 증가하면서 x가 증가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한번 미분하면 사인 펑션이 되고 다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x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만. 다시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요거를 x에 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하면 역시 코사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웨이브 방정식의 그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펑션을 x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와 같다. 콘스턴트에다가 같다. 그러면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 전에 오실레이션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에 따라서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의 그 자신이 된 게 어떻게 돼요? 코사인 펑션이라고 오실레이션 하는 그 오실레이션에 관한 식이 미분 방정식이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의 컨스턴트 곱하기 자기 자신이 되면 그 오리지널 펑션을 코사인 펑션으로 놓을 수 있다고 했죠. 오리지널 펑션을 한 번 미분했더니 컨스턴트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면 그 펑션은 exponential decay나 exponential positive 펑션이 된다. 세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는 x에 관해서 미분한 거가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와 같다. 컨스턴트 곱하기 같다. 이렇게 되면 웨이브 이퀘이션이에요. 웨이브 이퀘이션은 이렇게 페이스 텀에 x, t에 관한 두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펑션이다. 이게 웨이브 펑션이 됩니다. 여기서 phase velocity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wave의 velocity, speed는 k분의 오메가. 이건 아까 했었죠. wave의 그 속도 v는 period t oscillation 하는 동안의 간거리. 이게 그 속도의 wave speed의 definition이죠. 속도는 간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그래서 람다 나누기 t. 다시 쓰면 1 over t가 f니까 람다 f. 그리고 람다는 2파이 over k가 2파이 over 람다니까 람다는 2파이 나누기 k. f는 아니면 f 대신에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쓰면 f 대신에 2파이분의 오메가 람다 대신에 람다분의 2파이 있으면 2파이가 날라가고 k분의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스피드는 웨이브 스피드의 스피드 벨로시티는 k분의 오메가 또는 캐피탈 t분의 람다 또는 람다분의 곱하기 f 이렇게 됩니다. 자, phase velocity는 propagation 그 speed는 k분의 오메가 이렇게. 자, 그 천을 따라서 로프나 마찬가지로 로프나 천을 따라서 움직이는 웨이브의 2Hz고 웨이브랭스 앰플리튜드가 0. 그러니까 7.5cm 흔드는 거죠. 7.5cm 흔들고 그 속도는 12m/s면 람다가 어떻게 되냐? 람다 곱하기 f가 v니까 v가 주어져 있고 f가 주어져 있으면 람다는 6m 되죠. 12m/s로 웨이브가 진행하고 프리퀀시가 2Hz, Hz가 1 over second라고 했죠. 그래서 1 over second, 1 over second 날리면 12 나누기 2에 6m가 되겠죠. 람다는 6m. K는 2파이 over 람다니까 데피니션이죠, 이게. 그래서 2파이 나누기 6 하면 1.05 라디안 per 미터. Y는 이렇게 되고 x over 람다 마이너스 t over 캐피탈 T. 그러니까 T가 뭐예요? T가 1 over F니까 F가 2Hz니까 뭐예요? 0.5 세컨드가 되겠죠. 캐피탈 T가. 그 다음에 람다는 6m. 이렇게. 자,
뭐 x가 정해지면 여기 y에서 x가 픽스 되면 시간에 따른 함수인데 시간에 따른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웨이브 인텐시티는 웨이브가 이제 구면파라고 하면 거리의 제곱분의 1의 그 인텐시티가 비례하게 되죠. 이거는 뭐 모든 중력도 그렇고 중력이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이제 중력과 똑같이 그 웨이브의 세기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래서 반지름 R1과 R2, 반지름 R1 표면과 R2 표면에서의 인텐시티는 R분의 1에 비례한다. 이건 구면파라서 그렇죠. 표면적이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인텐시티도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게. 그래서 인텐시티는 토탈 파워의 R 제곱분의 1. 왜냐면 이게 4파이 R 제곱이 뭐예요? 구의 표면이죠. 구의 표면, 토탈 파워는 구의 표면적 곱하기 인텐시티가 되죠. 그래서 인텐시티의 정의가 뭐예요? 단위 면적당 파워예요. 그래서 인텐시티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파워입니다. 그래서 토탈 파워가 여기서 그 포인트에서 나가는 파워가 10W다. 그러면 반지름이 정해지면 반지름이 1m다. 그러면 인텐시티는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정해지게 됩니다. 반지름이 2배로 늘어가면 인텐시티는 4분의 1만큼 줄어들죠. 그럼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파동에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동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고 kx-오메가-t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 요거를 다시 쓰면 2파이 x 오버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t 오버 캐피tal T 이렇게 썼습니다. x가 람다만큼 가면 2파이 컴플리트 사이클이 일어나고 t가 0서부터 캐피tal T까지 가면 컴플리트한 사이클이 코사인 펑션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캐피tal T를 피어리드 람다를 역시 스페이셜 피어리드죠. 그게 이제 그 람다가 되는 거예요. 캐피tal T는 temporal period, 람다는 spatial period, 이게 wavelength라고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지금 standing wave입니다. standing wave는 아까 웨이브가 두 가지가 있었죠. 마이너스 x축으로 프로퍼게이션 하는 거는 x 오버 람다 플러스 t 오버 캐피tal T. 반대로 플러스 x쪽으로 프로퍼게이션 하는 거는 x 오버 람다 마이너스 t 오버 타우죠. 이 두 웨이브가 하나는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웨이브랑 반대로 왼쪽으로 가는 웨이브가 서로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스탠딩 웨이브인데 더해지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코사인 kx-오메가-t는 오른쪽으로 가는 웨이브고 코사인 kx 플러스 오메가-t는 왼쪽으로 가는 웨이브죠. 그 두 개가 더해지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웨이브 a 코사인 kx-오메가-t, 앰플리튜드가 a죠. 왼쪽으로 가는 웨이브 a 코사인 kx 플러스 오메가-t, 이게 더해졌을 때 그 함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코사인 a 마이너스 b는 뭐예요? 코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사인 a 사인 b죠. 이 코사인 a 마이너스 b는 코사인 a ab 플러스 사인 a 사인 b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a 코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면 kx를 a라고 그러고 오메가 t를 b라고 그러면 a 플러스 b죠.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죠. 요걸 두 개를 각각 전개해서 보니까 A 사인 KX 사인 오메가 T가 있고 A 사인 KX 사인 오메가 T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날라가죠. 그러면 요 앞에 거 두 개가 똑같으니까 2A의 코사인 KX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요게 지금 코사인의 X에 관한 펑션, 코사인의 T에 관한 펑션이 이제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두 개의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코사인 A 마이너스 B, 코사인 A 플러스 B잖아요. 그러면 코사인은 코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사인 A 사인 B죠. 마이너스에 코사인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사인 A 사인 B가 되죠. 그래서 이번엔 코사인 텀이 두 개가 날아가고 사인 텀이 남죠. 그래서 2A의 사인 KX 사인 오메가 T. 두 개 더해지는 거를 이제 constructive interference, 이걸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되면 destructive interference가 돼서 destructive interference에서는 sin kx에다 sin 오메가 t가 곱해지는 거고, constructive는 cosine kx, cosine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total amplitude는 2a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destructive interference에 cosine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마이너스 destructive 마이너스니까 cosine kx 플러스 오메가 t 이거예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아까 2a의 sin kx sin 오메가 t라고 했죠. t를 픽스 시켜 봅시다. t 이퀄 0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그 x 이퀄 0 지점에 t 이퀄 0 하면 약간 좀 이상하네. t 이퀄 0이면은 sin 이게 다 0이죠. 요게 t 이퀄 0인데 어디 보자. 미안합니다. 여기 shift 됐네요. 그림이 잘못됐네. 미안합니다. 요게 t 이퀄 0이 아니라 요게 이제 t 이퀄 0이에요. 여기서부터 t 이퀄 0 하면 t 이퀄 0 집어넣으면 sin 0이니까 모두 x에 관계없이 ft 이퀄 0이면 x에 관한 펑션인데 2a sin kx지만 뭐예요? 0이 나오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t 이퀄 0이면 모든 x에 대해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t 이퀄 t 이퀄 6분의 1t 요걸 이제 밑으로 shift 해야 되네. t 이퀄 6분의 1t가 되게 되면 가끔씩 6분의 1t면 요 그림은 2a 코사인 kx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인 경우입니다. 여기다 90도를 집어넣으면 맞아요. 이 그림 다 그림은 그냥 놔두고 플러스 90을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표시하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수식하고 맞지가 않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sin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아니면 파이 오버 2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t가 0이면 sin 90도잖아. sin 90도면 1이죠. 그래서 x에 관해서 그냥 sin 펑션 x 이퀄 제로부터 시작해서 sin 펑션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x가 90도에서 조금 커지면 peak에서 조금 내려오죠. 그래서 요만큼 되고 앰플리튜드가 요만큼 되고 그 다음에 더 지나서 x가 오메가 t가 90도가 되면 sin 90도 곱하기 90도 한 180도면 0이 되죠. 그래서 요게 0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자, x 이퀄 제로를 집어넣으면 x 이퀄 제로 집어넣으면 sin kx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항상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x가 픽스드 되는 지점을 보면 시간이 0부터 t까지 변하는 동안에 변하지가 않죠. 다 0이에요. x가 0인 지점. 그래서 요 지점을 나드라고 나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요 지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kx가 2파이가 되면 파이가 되면 요 지점이죠. kx가 파이가 되는 요 지점. 요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시 0이 됩니다. 이 피크 점은 k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게 사인 맥시멈이죠. 요 맥시멈은 계속 맥시멈이에요. 주의점에 대해서 맥시멈 0, 미니멈 다시 0, 맥시멈. 맥시멈 또는 미니멈이 됩니다. 요 지점. 그래서 요 제로 크로싱 점은 kx가 파이가 되는 그 지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픽스된 지점. 그래서 요걸 다시 보면 Constructive interference 경우에는 2a의 코사인 kx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t 이퀄 0일 때 요 지점은 이제 맥시멈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맥시멈에 미니멈이 됐다가 다시 맥시멈이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요 지점은 그에 반해서 픽스 됐죠. 요걸 그렇죠. 자,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림이 맞네. 2a sin kx sin 오메가 t니까 x가 0인 지점에서는 시간에 따라 관계없이 항상 0이고 그거에 시간이 정해지면 sin kx니까 sin 펑션 맞네요. 미안합니다. 헷갈려요. 요 그림 제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2a sin kx 곱하기 sin 오메가 t x 이퀄 제로 지점이 요 지점이 되면 되죠. 똑같은 게 이제 constructive interference에서는 x 이퀄 제로 지점이 이렇게 되면 동일한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요 두 가지가 스탠딩 웨이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라는 건 우리가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에서 스트링을 이렇게 움직이면 양 끝에 점이 나드가 되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하게 되는데 요건 뭐냐? 아니면 그 다음 프리퀀시에서는 이렇게 사인 펑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펑션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죠. 이 지점도 움직이지 않고, 이 지점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그 코사인과 사인 펑션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는 뭐냐? 이게 스탠딩 웨이브예요. 한 지점에 대해서 맥시멈과 미니멈으로 왔다 갔다 시간에 따라서 바이브레이션 하지만 맥시멈 점은 항상 맥시멈 점입니다. 이 지점이 제로 크로싱 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X가 정해지면 항상 그 지점은 맥시멈, 제로점은 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로점은 계속 제로죠. 맥시멈점은 맥시멈이었다가 미니멈이었다가 다시 맥시멈으로 올라오고. 그게 이제 스탠딩 웨이브인데 스탠딩 웨이브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가 서로 인터페어런스를 만들어내는 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드에서 나드까지는 어떻게 되죠? 나드에서 나드까지는 K 코사인 펑션이니까 여기서 보면 코사인이 맥시멈에서 제로에서부터 맥시멈까지 오는데 요게 나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람다면 제로 크로싱부터 제로 크로싱까지는 2분의 람다가 되죠. 그래서 요 나드에서부터 나드까지 거리는 2분의 람다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나드면 이게 2분의 람다가 되죠.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의 그 나드에서 나드까지의 거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 또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의 파장을 람다라고 그러면 나드에서 나드까지는 2분의 람다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파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이게 사인 웨이브의 한 파장이 여기 있죠. 근데 사인 웨이브가 제로 크로싱 하는 지점마다 나드가 생기기 때문에 해프 사이클에 나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펑션의 제로 크로싱은 2분의 람다 또는 파이 2파이가 원 사이클에 반해서 나드에서 나드까지는 2분의 람다 또는 파이가 되게 됩니다. 자, 기타 스트링에서의 이제 스탠딩 웨이브, 코사인 KX, 코사인 오메가 T 이 두 가지의 합으로 표시되는데 나드에서 나드까지는 코사인의 half 사이클, 그러니까 람다 오버 2가 자, 노멀 모드라는 개념인데, 노멀 모드는 아까 여기 그 스트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인스트루먼트의 길이가, 스트링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요런 웨이브가 존재하고, 또 요런 웨이브도 존재하고, 요런 웨이브가 존재하죠. 그래서, 펀더멘탈 모드는 L 이퀄 2분의 람다인 경우죠. 이건 L 이퀄 람다인 경우. L 이퀄 2분의 3 람다, L 이퀄 2 람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 2 사이클, L 이퀄 2 람다인 경우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웨이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L은 N 곱하기 2분의 람다라는 법칙이 성립합니다. N은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람다는 L 2분의 2L 나누기 N 이렇게 됩니다. L 이퀄 2분의 람다의 정수배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스트링에서의 그 가장 큰 인스트루먼트의 가장 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전체 인스트루먼트 스트링 길이가 2분의 람다의 정수배다. 이게 이제 중요한
프로퍼티가 되겠죠. V는 람다 곱하기 F니까 그 람다가 여기서 2L 나누기 N이 되죠. 그래서 V가 람다 F인데 2L 나누기 N이 되죠. 그래서 F가 또 정수배의 프리퀀시를 갖게 되는데 F는 2L분의 V 곱하기 N 정수배의 그 프리퀀시를 갖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하모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케이스 L이 2분의 람다인 경우, 두 번째는 L이 2배 2분의 람다, L이 3배 2분의 람다, L이 4배 2분의 람다, 이렇게 하모닉스만 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에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노멀 모드라고.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이게 나중에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 퀀타이제이션이 되는 그 뭐죠? 양자화 가설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여기서 그럼 V는 뭐냐? V는 이거 증명은 안 하지만 텐션을, 스트링의 텐션을 F, 그리고 밀도를 Mu라고 하면 프로퍼게이션 속도는 스퀘어 루트의 Mu분의 F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기타 줄에서 Mu가 커지면 속도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L이 같으면 Mu가 커지면 프리퀀시가 작아서 저음을 내게 됩니다. 똑같은 텐션일 때. 아니면은 Mu가 일정할 때 텐션을 조절해서 우리가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오는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게. 요거는 뭐 증명을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없지만 V는 스퀘어 루트 Mu분의 F다.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웨이브에 관한 특성이에요. 웨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 코사인 x 마이너스 t, 이런 T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 x 플러스 t, 요게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스탠딩 웨이브. 스탠딩 웨이브는 사인 펑션하고 코사인 펑션하고 분리돼서 곱하기로 표시돼서 주어진 x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바이브레이션, 아니면 주어진 t에 대해서 x에 관한 바이브레이션이 픽은 항상 픽이 되고 나드는 항상 나드가 되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나드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이 스탠딩 웨이브는 왼쪽으로 프로퍼게이션 하는 웨이브랑 오른쪽으로 프로퍼게이션 하는 웨이브가 만날 때 스탠딩 웨이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드에서 나드까지는 2분의 람다의 정수배, 이렇게 L은 n 곱하기 2분의 람다, 이런 특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5장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긴 강의 들어줘서 들으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